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9학년은 고등학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학년입니다. 학생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고등학생이 되는데 9학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년 후가 결정될 수 있어서 이때부터 진지한 태도로 학교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원들은 학생들의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9학년 때의 몇 가지 요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제로 9학년 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같은 시기에 그저 그런 성적을 받은 학생들보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며 대학에서도 학업을 잘 이어나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브루킹스 인스티튜트가 실시한 공동 연구 결과 9학년은 여러 면에서 티네이저들에게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교실에서의 성취도와 수업 태도, 그리고 클래스 출석률 등은 미래의 학업적 진로를 가늠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9학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대학 입시를 위해 탄탄한 기초를 쌓는 몇 가지의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최고의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은 11학년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이목이 가장 쏠리는 학년이 11학년이고 4년간의 고교 성적 중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고교 4년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9학년 성적은 누적 GPA 계산과 학년 석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단 UC 계열 대학 입시에서 GPA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GPA와 학년 석차는 명문대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요소들입니다. 만약 9학년 때 GPA가 2.3에 그쳤다면 다음 학년부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년 석차 탑 5% 안에 드는 것이 목표라면 9학년에서 GPA 3.3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9학년 때 훌륭한 성적을 만들어 놓으면 고교 시절 내내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아카데믹 트랙을 택하는 것입니다. 지원대학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은 학생이라면 9학년 때부터 난이도 높은 수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의 절대 다수는 11학년과 12학년 또는 이미 그 전에 다수의 AP 과목들을 택합니다. 9학년에서 언어 수업을 듣는 것은 상위 학년에서 AP 수업을 듣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따라서 9학년부터 학생들이 AP 수업을 듣는 곳도 있고 또 상위 학년에서만 AP를 수강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목을 전부 AP나 언어 트랙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인문학에 강하지만 수학이 약하거나 또 반대로 수학에 강하지만 인문학에 약하다면 더 강한 과목을 높은 수준으로 듣고 또 약한 과목을 레귤러 수업으로 들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과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9학년은 여러 과외 활동에 실험적으로 도전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학생들은 파트타임 일도 하고 또 더 어려운 AP 수업도 듣고 또 이성 친구도 진지하게 사귈지 모릅니다. 9학년 때 이런저런 학교 클럽에 참여를 하면서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학에 흥미가 있다면 법정 토론이나 모의 재판, 또 모델 유엔 등의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마칭 밴드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이나 스포츠, 연극에 빠져 있다면 또 그 분야의 클럽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단지 긴 레주메를 만들 목적으로 클럽이나 과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9학년 때 목표는 내가 진정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초석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리더십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12가지 활동에 발만 담근 채 깊이 있게 활동하지 않은 지원자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초기에 이것저것 탐험하다가 의미 있고 열정이 따르는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고 또 좋은 결과물을 얻은 지원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어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탑 명문대들은 지원자들이 4년간 외국어 수업을 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은 아이비리그나 그에 상응하는 명문대를 겨냥을 한다면 9학년 때 외국어를 시작을 해서 AP 레벨까지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학은 외국어를 2, 3년 수강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9학년 때부터 외국어를 택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다음은 카운슬러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공립고등학교 카운슬러들은 전국 대학 입시 카운슬링 협회가 추천하는 수준보다 두세 배 많은 업무량을 갖습니다. 사립고교에서 카운슬러들은 자신의 시간 중에 55%를 대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공립고교에서는 단지 22%에 그칩니다. 카운슬러는 학생들이 대학 지원 리스트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카운슬러들이 매우 바쁘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어느 대학이 나에게 잘 맞을지 탐험을 하기 위해서 카운슬러와 미팅을 잡는 것은 학생 본인이 할 일입니다. 카운슬러의 레이더망에 내가 진지하고 또 미래를 염두에 둔 학생이라는 점이 일찌감치 잡힌다면 고교 시절 내내 나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줄 만한 배경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오늘은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